강원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을 만나봅니다. 강릉 향교를 위해 힘쓰는 제63회 강원도 문화상 향토 문화부문 수상자 최기순 전교입니다. (700년) 역사를 지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강릉 향교는 성균관을 제외한 지방 향교로는 규모가 가장 큰데요. 제례를 지내는 공간인 대성전을 교육 공간인 명륜단 뒤에 배치한 우리나라 향교의 전형적인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의 원형 보존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과 136위의 위패를 잘 원형 보존하고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도 또 유일합니다. 강릉 향교는 대성전과 동무, 서무에 조선시대부터 봉안된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 136위의 신의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향교인데요. 신라시대 때 설총, 그다음 저쪽에는 지치원, 고려시대 때 안향, 저쪽에는 정몽주, 그다음 조선시대 김경필 뭐 이런 분들 다 조선시대 때 분들 조광조, 이태계, 강릉 향교는 옛 건축물의 모습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고려 건축물에만 있는 사롱창이 강릉 향교 동무와 서무에 있는데 이것을 고스란히 보존을 잘하고 있다는 데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사롱창은 채광이나 환기용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방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1413년 중건된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목조 건축물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강릉 향교는 이렇게 원형 보존이 잘 돼 있는데 국가적으로도 지금 지정을 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은 아주 좋은 건물이 되고 국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강릉 향교 명륜당과 동무, 서무, 전랑이 보물로 지정됐는데요. 최기순 전교는 보물 지정을 위해 힘썼을 뿐 아니라 향교 사료관을 구축해 작은 희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사서오경과 공자 성적도 등 다양한 고서 2,000권이 보관돼 있는데요. 책상을 만들고 이렇게 사서오경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저 또한 가지고 있던 1904년도에 가지고 있던 그 공자 성적도를 여기다 함께 기증을 했습니다. 230년 전 강릉 향교 유생이었던 김현호의 일기인 치치아밀록. 이 책을 통해 조선시대 당시 강릉 향교 유생들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모습을 생생하게 고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안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이 있어야지 내용도 또 맞춰 볼 수도 있고 또 그 기록들이 언제 가서는 우리 후대에게 이러한 원안을 좀 보여주어야지만은 또 여기에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최 전교는 강릉의 두문진 읍지와 옥계면지를 발로 뛰어 홀로 제작했고 매혹적인 강릉의 문화유산이란 도서를 저술하며 이 강릉의 문화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강릉의 문화가 아주 강원도에서도 많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지만은 그 중에는 어떤 바로 잡아야 하는 또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로 뛰어서 발품 팔아서 하나하나 조사를 했고 틀린 경우는 왜서 이것이 어디에서 오류가 되었는가를 잘 잡아가지고서는 지역의 학자분들하고서는 상의를 해서 여기에 책자에다 기록을 하고 자세하게 밑에다가 주소를 달아서 최기순 강릉 향교 전교,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강원도 문화상 수상자를 찾아 인제로 향합니다. 이곳 만해문학박물관에서 만해 한용운 시인과 박인환 시인 등 강원도 문학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분인데요. 제36회 강원도 문화상 문학부문 수상자 손은기 만해문학박물관장입니다. 손은기 관장은 만해축전을 비롯해 남북 만해학 학술 심포지엄, 만해문학 아카데미,
님의 침묵, 문예학당 등 각종 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는데요. 이를 통해 만해마을이 전국적인 문화예술의 중심이 되는 데 노력했습니다. 이곳 만해문학박물관의 학예연구사로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틈틈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만해 한용운에 대한 논문 님의 철학, 그 이별과 희망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국문학관협회에 매월 만해 한용운 선사의 문학세계에 대한 글을 써서 기고를 했습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시인이면서 민족운동가로 일제강점기에 민족혼을 불어넣은 만해 한용운. 만해문학박물관은 그의 문학성과 민족 사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 만해문학박물관은 200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학예연구사로 입사를 해서 만해축전을 비롯해서 만해월 선양사업을 하는 다양한 박물관 사업을 오늘날까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손은기 관장은 문학평론가로 한용운 시인 외에도 강원도 출신 시인들의 삶과 문학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인제 출신인 박인환 시인에 대한 문학평론집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을 다시 읽다를 통해 박인환 시인의 문학 성과와 의미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박인환 문학제와 2019년 제1회 박인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강원 문학 발전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산문을 더 많이 썼습니다. 시는 지금까지 발굴된 게 약 80여 편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평론, 문학평론, 산문, 서간문, 특히 이제 영화평론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영화평론을까지 하면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번역문학까지. 한국 모더니즘 운동을 주도한 시인으로 잘 알려진 박인환.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기 전 왕성한 영화평론 활동을 했는데요. 해방 후에 그 현실 인식의 시, 그리고 50년대 한국전쟁 당시 종군 작가로서 전쟁의 참혹한 현상을 시로서 표현한 리얼리즘 또 현실 참여시에서 오히려 박인환 시인의 문학적 성과를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폄하되고 혹은 왜곡되어 있는 그런 박인환 시인에 대한 문학적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박인환 시인을 연구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 박인환 문학관에는 박인환 시인이 글을 쓰던 시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영원한 청춘의 시인 박인환. 그는 31살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한 권의 시집과 80여 편의 시, 그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민족 상잔의 포인에 쓸고 간 표어에서 아픔과 절망과 분노를 애증의 진한 빛깔로 그리고자 했으며 세대를, 세월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의 일레지를 남기고 간 것입니다. 문학평론가 손은기 만해박물관장의 미래를 응원합니다.